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노무사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근로기준법에 들어와서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 정의, 그리고 유형,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처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의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들,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이나 보상,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행위, 또는 특정한 근로자에게 굉장히 힘든 업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허드렛 일에 대해서 특정 인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행위, 휴가나 병가,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특정인에 대해서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거나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과 같은 개인적인 일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부서의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 험담, 뒷담화를 하는 행위, 음주나 흡연, 회식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트라넷 또는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개인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속하는 것들은 그 범주를 아우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위자의 요건입니다. 행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일컫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행위자에는 사용자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 담당자, 기타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들이 이에 포함이 되고요. 행위자에는 사용자 외에도 근로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근로자 또는 직장 상사이기는 하지만은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도 행위자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나 하도급과 같은 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도 행위자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도급 관계에 있어가지고 도급인의 근로자도 이 행위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한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의 범주를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의 범위에 어느 정도 속하면은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위 장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식과 같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SNS, 그 다음에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이 범주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행위 요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급상 상급자이거나 아니면은 동료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직장 경력이 오래되었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일정 부분 지위나 그 관계상의 우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범위는 반드시 근로계약 등에 특정된 그 업무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다양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요소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요건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넘어서는 수준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치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당하게 상하 간의 지시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범주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요건에 있어 가지고는 판단이 조금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피해자가 신체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 번째 행위 요건도 충족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맞춰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는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및 시간적인 요소,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느꼈는지에 대한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당 기간 지속이 됐는지, 또는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내의 범위였는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이고 보통의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그 명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9년도 이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기타 기관을 통해서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가진 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상담사님들이 계셔서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대표번호 1522-9000번으로 연락하시면은 전국 각 지역별로의 상담센터로 내선 번호가 연결이 되고요. 그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그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1522-9000번으로 상담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유형,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상담 전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들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논팽이 노무사 TV였습니다.